하나, 둘, 셋. 알로! 오늘은 호주에서 일했던 직업 후기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서드를 따기 위해서 들어갔던 타즈메니아에 있는 양파 공장 수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컨 서드 비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갔던 농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타즈메니아에 들어갔을 때 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원래 타즈메니아에 그렇게 워킹 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시기에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세컨 서드를 따려면은 진짜 깡시골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깡시골이 아니고 도시랑 조금만 가까워도 인기가 진짜 대폭발해요. 입사 대기를 3달 전부터 막 이름을 걸어놓고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즈메니아가 왜 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예요. 시골은 시골인데 섬이니까 뭐 바다도 있고 관광지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그때쯤에 되게 타즈메니아에서 세컨 서드 따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특히 타즈메니아는 그 주 전체가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딸 수 있는 포스트코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타즈메니아가 남한의 3분의 2 크기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얼마나 많겠어. 어디든 들어가면은 세컨 서드를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관광지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러니까 호주의 제주도라는 데 한번 가서 우리도 섬생활 해보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서 거기를 갔죠. 그때 한 11월 정도에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 타즈메니아 안에 농작물들이 아직 활발한 메인 시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되게 몇 개월 동안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초반에 타즈메니아에 가면은 데본포트에 가면은 데본포트에 되게 유명한 직업 소개서가 있어요. 그래서 워홀러들은 다 거기에 자기 이력서를 내놓고 다른 농장들이 시즌이 시작이 되면 그 직업 소개서 나 몇 명 필요해 몇 명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업 소개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보면서 워홀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 일 구하고 있니? 농장 지금 뭐 일 구한대? 이런 식으로 하는 형식인데 저희가 매주마다 거기에 가서 이력서를 냈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일을 못 구하겠다 싶어서 그냥 저희가 가고 싶은 농장이나 공장이 있으면 물론 사이트에 들어가도 거기 연락처는 다 있어요. 거기도 이미 다 했죠. 그래도 답이 안 오니까 저희가 그냥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기 직통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이력서를 내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갔던 곳 중 하나가 수미치였어요. 그래서 수미치 사무실에 직접 가서 내 연락처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매주 정말 저희가 그냥 매주도 아니야. 그냥 거의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이력서 넣자 이러면은 우리가 모아놨던 이메일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력서를 다 보내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공장 리스트가 한 탑 3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연어 하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돈을 되게 잘 주기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당근 공장, 그 다음에 양파 공장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노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은 보통 농장보다는 공장이 조금 일이 쉽고 공장 중에서도 포장이라든지 등급 분류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굉장히 쉬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우린 딱 이 3개 중에 하나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3개를 공략을 했었는데 사실 그 3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타즈메니아가 역대급으로 워홀러가 많이 모였을 때였대요. 막 사람들이 막 이래요. 막 호주 워홀 가면은 뭐 공장, 농장 어떻게 구해요? 막 그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막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정보력이 제일 좋고 인구도 많아서 이미 한국인 사이에서 유명한 데는 이미 풀방이야. 그것도 그렇고 이제 스스로 정보 잘 못 알아보고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사기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보자 해서 저희는 구글 맵에다가 뭐 farm, factory, 뭐 아니면 warehouse 구글 맵에다 친 다음에 쳐서 나오는 데들을 리스트를 다 뽑은 거죠. 거기에 있는 농공장을 다 뽑은 거죠. 거기서 그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봐요. 하나하나 다 연락해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썰풀 이 양파 공장이 붙긴 했지만 그 전에 되게 저희가 많이 넣어놓은 덕에 많은 곳에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로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고 우리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사실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거기 시즌 시작하기 한 2달 전부터 맨날 이메일을 보냈어.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시즌 딱 열렸는데 사람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맨날 연락 준 애들 주겠지. 그래서 저희는 그 공장이 그 해 연도에 양파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 저희는 출근을 했어요. 너네 우리 이날부터 공장 오픈이니까 이날 OT 받고 이날부터 출근해 라고 해서 완전 새벽에 그 회사에 가가지고 OT를 받았죠. 이 공장은 가장 큰 특징이 오전반이랑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오후반이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이제 시즌 딱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전반만 운영을 하는 상태였고 보통 오전반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오후반까지 오픈을 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출근을 해요. 처음에 한 달은 오전반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오후반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무슨 요일에 일을 하냐에 따라서 돈이 천차만별이에요. 오후반은 늦게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 시간을 해도 야간 수당이 붙어요. 그래서 오후반이 오전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약간 어필을 하긴 했었어요. 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오후반이 열리면 오후반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반이 오픈을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오후반 갈래? 너무 가고 싶다고. 공공장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전반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맞아. 새벽 4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맞아. 출퇴근 퇴근 시간이 5시, 6시, 7시예요, 맞아. 보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일찍 자도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보통 오후반은 1시에 출근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후반은 정말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 다 하고 그 점심 해먹고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맞아.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이제 1시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밥을 먹는 거죠, 도시락을. 전 되게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오후반에 늦게 와도 그냥 그때 와서 씻고 그러고 자고 아침에 좀 적당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보통 늦게 끝나면 한 새벽 2시, 3시까지도 끝나기 때문에 나는 보통 새벽 4시에 잠에 들었던 것 같아. 뭐 여기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는 이제 한 번 일을 배우면은 계속 같은 일을 해요. 양파를 고르는 일이에요. 여기 이제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레일이 있어요. 레일에 양파가 막 와요. 레일이 막 몇십 개씩 있어요. 그럼 한 레일에 뭐 2명 정도씩 일을 해요. 레일이 뭐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A등급 레일, B등급 레일, C등급 레일 그러면 그냥 섞여서 쏟아져 오는 양파를 A라인, B라인, C라인, A라인, B라인, C라인 이렇게 내가 양파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양파 공장에서 이러면 눈 매워서 어떻게 이래요 이런데 이게 하나도 안 매워요. 왜냐면 그냥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 껍질에. 그래서 눈 하나도 안 맵고 마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안에 먼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공장은 마스크도 다 주고 모자 쓰고 얼굴 안에 뜨여있는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갑까지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일을 하고요. 아픈 건 난 손목이 좀 아팠어요. 계속 이 똑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한 자리에 서서 그냥 그 양파 한 개 들 정도의 힘, 기력만 있으시면은 그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적응하고 나면은 진짜 너무 졸음이 와요. 왜냐면 일이 너무 쉬워서. 막 자면서도 기계적으로 이거를 해요. 기계적으로 이게 눈에 다 정신을 자고 있어도 이게 좋은 양파인지 이게 다 느껴져요. 그거 다 하면서 저는 그 레일에 갇혀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면서 거의 졸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레일 끝에 슈퍼바이저가 보고 있어서 내가 잘하고 이제 못하는지 이런 거를 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내 레일에서 떨어지는 그 박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부터 4번 레일의 애들은 이 박스로 떨어지고 1번부터 6번까지 뭐 레일에는 이 박스로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양파 수준만 봐도 아 이 레일 애들은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은 또 회의실로 끌려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열심히 양파 고르고 있어요. 갑자기 레일 멈춰! 막 이래요. 그럼 레일을 멈춰 그러면 또 회의실로 다 같이 가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레일 애들 눈에 다 회의실로 와. 그러면은 그 슈퍼바이저 뒤 졸졸 따라가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게 지금 무슨 너네 레일에서 레일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상태가 굉장히 뭐 안 좋은 건데 A등급에 있었다. 너네 이거 똑바로 하는 거 맞아? 그러면 뭐 할 말 없지 졸았는데. 그리고 이제 잘하는 레일 애들은 안 멈추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좀 억울할 때 있어요. 막 예를 들면 4명이서 한 레일을 해. 뭐 6명이서 한 레일을 해. 난 잘했던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자꾸 그러면 막 서로 쟤 때문인 거 같은데? 약간 근데 이제 막 거기는 그렇게 코스타처럼 성적표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내가 볼 때 몇 번은 그냥 기강 잡으려고 한 것도 있어. 저희가 했던 거는 그렇게 솔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공장 자체가 그 양파들을 다 포장해서 내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그 포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솔팅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주로 솔팅을 하겠지만 포장 라인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포장은 그냥 다 기계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양파망 아시죠? 그 양파망 기계를 이제 보면서 뭐 잘못된 거를 이제 수정한다거나 그리고 솔팅하는 애들도 거기에 지원 보내지는 적도 많고 1탄에서 말했던 거기는 약간 인터스텔라나 뭐 설국열차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여기는 설국열차 꼬리칸 느낌? 맞아. 어둡고 진짜 큰 고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 모습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일의 강도는 거기나 뭐 여기나 맞아, 다 비슷했고 양파하기 때문에 막 먼지가 엄청 많고 꼬질꼬질하게 일을 해야 되긴 해요. 일을 하게 되긴 하지만 일은 진짜 어려울 거 없이 만족하면서 항상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돈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돈 얘기잖아요?
또 돈을 얼마를 벌었나 제가 페이슬립을 한 10개 정도 랜덤으로 뽑았거든요. 제가 6개월이나 일을 했으니까 10개 중에서 단 한 주도 900불 이하였던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돈을 정말 사실상 쓸어 담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시급제인 경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농산업은 농사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진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진짜 이때 시즌에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 게 2020년 1월에 들어갔어요, 이 공장에. 전세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호주는 한 2020년 3월부터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을 해서 3월부터는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고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를 제외하면 서비스직 한 사람들 다 일도 못 가고 슈퍼랑 운동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1차 산업 종사자였던 거예요. 그때 호주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재기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 시즌에 슈퍼에 가면은 막 다 텅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를 엄청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또 저희 공장의 물량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갇혀서 사는데 우리는 진짜 그때 12시간 넘게도 일하고 진짜 일을 많이 했고 매일매일 정말 풀타임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이때 많이 벌었죠. 1시에 저희가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끝나는 애도 되게 많았어요. 일한 그 시간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야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간 수당을 다 받았었어요. 똑같은 근무 시간에 일을 해도 오전반에 일했던 친구들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고 그렇게까지 일을 많이 안 한 주에도 여기서는 진짜 못 버는 주 하면은 900불이었고 수영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막 그렇게 진짜 일을 진짜 미치게 많이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1,400불 정도를 벌었었어요. 4주를 일을 하면은 못 벌면 400만 원, 많이 벌면 한 500만 원 이렇게 벌었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돈 쓸 일이 아예 맞아.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진짜 돈만 벌었어, 그때. 진짜 리터럴리 돈만 벌어가지고 매주마다 일주일에 100만 원, 150만 원 버는데 막상 나가는 돈은 20만 원, 30만 원. 식비, 진짜 식비, 집값. 이거 말고 아예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집세가 또 되게 낮아졌어요.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집세도 그렇게 비싸게 안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저금을 100만 원씩 해서 일주일에. 근데 이제 그렇게 6개월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2,300만 원씩 저금을 했거든요. 6개월을 저금을 하니까 1,000만 원은 훨씬 넘게 저금을 했었어요. 그냥 그때 딱 끝나고 통장에 찍혀있는 돈 보니까 1,000만 원은 훨씬 넘었었죠. 우리 그때 막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서 빚 갚고 막 어찌고 해도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막 여행도 몇 번 갔었고요. 맞아. 잠깐 조금 코로나 풀렸을 시기에 타즈메니아 여행도 갔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막 시작하기 전에 시드니 여행도 갔었고 그리고 사실 시골에 있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쓰고 싶어가지고 저희 막 해외 배송으로 막 옷도 사고 그리고 술을 진짜 많이 사고 맨날 술 먹고 돈 벌 때도 막 돈 절대 가격도 안 봐. 집에서 치킨 튀겨 먹고 연어 사서 연어회 처먹고 막 그랬어 우리. 그리고 막 술도 막 비싼 것만 먹고 그냥 가격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돈을 워낙 많이 버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모았는데 저희가 진짜 여기를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호주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좋은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작정하고 일을 진짜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처럼 밤에 일한다거나 이러고 돈을 안 쓰고 모으기로 작정하면 1년에 뭐 몇 천만 원 모으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여기 일하면서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뭐 호주 2년 하면서 1억 버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타즈메니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차도 있었고 근데 사실 차 있는 게 진짜 그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긴 해.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바다도 있고 그래서 세컨을 딸 때보다는 훨씬 더 기간은 2배나 돼가지고 기간적으로는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그때 코로나 시즌이라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세컨 딸 때보다 나는 오히려 기간의 길어도 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돈 모으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 그때. 세컨이나 서드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자기 친구 그룹에 차를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시거나 저희처럼 그룹 지어서 다니는 경우가 좋고 보통은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녀서 다 같이 차를 한 대를 산다거나 그룹 안 지어서 혼자서 다니시려면 진짜 차가 있어야 되고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즈맨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영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개월은 어떻게 깡식으로 버틸 수 있어. 근데 6개월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식으로 우리가 버틸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타즈메니아는 사실상 호주의 제주도라고 한 것처럼 있을 건 다 있어요. 클럽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물론 코로나라서 못 즐겼을 뿐이지. 근데 또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땐 저희가 거기서 클럽도 가보고 볼링장, 뭐 영화관 뭐 없는 거 없어요.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6개월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주살이 한다 생각하고 타즈메니아 가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좀 착각을 했어요. 제주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날씨도 따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호주엔 제주도라고 하길래 저희가 날씨를 안 알아보고, 아, 바다니까 우리 가가지고 서핑도 배우고 맨날 일 안 하는 날에 비치에서 누워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가 남극 바로 위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유명한 거예요. 거의 1년 내내 추워요, 그냥. 저희가 브리즈번에 살다가 타즈메니아를 갔잖아요. 그래서 브리즈번 친구들은 막 다 반팔 입고 막 수영장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기온 막 5도. 그래서 막 수면 바지 입고 수면 바지 입고 난로 켜고. 내가 타즈메니아에서 여름이라고 느낀 날 일주일도 안 됐어. 그 타즈메니아 오실 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타즈메니아는 일주일 빼고는 다 겨울이다. 옷을 생각하시면 좀 돼요.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전기장판, 후리스, 패딩, 난로 없이 못 살고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6개월 거기서 하는 거 되게 만족스럽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일도 진짜 힘들지 않았다는 거. 뭐 다른 농공장들도 좋은 데 많겠지만 수민치가 내가 특히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양파가 시즌이 되게 길어요. 근데 또 이게 우리는 6개월을 일을 해야 되잖아. 여기 시즌 끝나면 공장을 또 옮겨야 되는데 웬만하면 한 군데에서 끝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공장이 다른 농장들보다 제일 시즌이 길었어. 그래서 거의 막방까지 갔을 때는 거의 타스메니아에 월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우리 공장 다니는 사람 말고는 거의 현지인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공장이 다 시즌이 끝나도 우리 공장이 제일 시즌이 길었어서 거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수미치 안에서 거의 6개월을 그냥 그 서드비자 탈 수 있는 거 풀로 딱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꼭 수미치나 뭐 타즈메니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군데서 한 번에 서드비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즌의 길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6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그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또 그 날짜 수를 못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면은 원래 페이스를 모아는 것보다 더 많이 모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날짜가 제대로 카운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6개월 쭉 한 군데서 하는 게 카운팅 되기도 되게 쉽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타즈메니아에서는 그렇게 시즌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연어 공장에서 하는 친구들도 계속 쭉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탑3가 그 이유도 있었어요. 타즈메니아 가실 분들은 저희 타즈메니아 브이로그 있거든요. 타즈메니아 사실 섬이기 때문에 갈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5월 생활 중에서 타즈메니아 생활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세컨, 서드 따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부터는 저희가 시티에서 했던 일들, 레스토랑 잡, 뭐 바텐더 잡, 옷가게, 그 다음에 시티 공장, 이렇게 시티 잡들을 위주로 썰을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